皆さん、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今日はこのような素敵な場に 네, お呼びいただき 오늘은 まして本当 이렇게 にありが 멋진 とうございま 장소에서 す。강연을 今ご 할 紹 수 介に預かりまし 있게 た木 기회를 村敦信です。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本日 말씀드리겠습니다. は 방금 ですね、 소개받은 韓国の中で 김우라입니다. もリビン 오늘 グラボ 한국 という 안에서도 活 리빙랩이라고 하는 활동을 실천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미 리빙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다라고 들어서 저와 리빙랩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NTT라고 하는 일본 국내의 유명한 통신회사에서 연구직을 맡고 그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맡았던 업무는 이 사업회사, 일단 리서치 업무를 맡았었고 혹은 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같은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기업에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고민들을 갖고 계시자 아마 공감을 해주실 텐데 이 리서치를 시민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영층이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층을 확보하지 못한다던가 기술적인 제약이 거기에 문제로 끼어 있다던가 혹은 나쁜 케이스는 정치적인 제약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실감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내부에서 이 기업 조직 안에 중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중력에 대항하는 형태로서 지역, 시민의 중력을 균형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이 중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접근법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연구 실천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빙랩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서도 후쿠오카 현의 오무타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NTT와 지역의 여러분들과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천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젠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무타에서의 실천, 그리고 기업이 오늘의 주제이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지역에 관여를 해 나갈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누게치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도입부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지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시대의 전환기고 지금 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일본 인구가 한국 조금 시기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거의 동등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 인구 감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뭐 후쿠오카시, 후쿠오카현, 오무타시도 그렇습니다만 유지가 안 됩니다. 자원, 인원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 삶 안에서 이 삶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통계들이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죠. 자, 그 외에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이라던가 이러한 문제,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도 이 강우량 실제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있고 지금 폭우로 인해서 외출을 못 하십니다. 이렇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여러분들 나날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과제는 문제로서는 인식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모두가 공통의 문제로서 아직까지 잘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레이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게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SDGs, 웰빙 이런 키워드들, 이런 컨셉들은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형태로 기업이 취급을 하죠, 솔직히. 그런데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과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여기에 링크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오무타의 실천에서 대응을 펼쳐나갈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의식은 일단 첫 번째 소셜 임팩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임팩트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눈앞에 다가온 문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 바가지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걸 막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 막는 행위 자체는 눈앞에 당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만 반복해서 하더라도 피폐해집니다. 혹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사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무타 복지 현장에서도 질 높은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 회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돌봄을 고령자들에게 제공을 해라라는 관리 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직속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점이 있는 거죠. 혹은 나날이 이제 곤란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케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의 구조, 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보고 그 시스템을 전개를 해 나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성지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정이 연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시민과 함께 기업이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 과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유를 하면서 이 상관, 학민, 연 모두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리빙랩이 바로 여기서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조적인 말씀 드렸죠.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할 때는 기존에 특히 아무것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시대에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리빙랩적으로 봤을 때 현장의 생활의 문맥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 리얼리티를 잘 보고 이를 반영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부분에 저희는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황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바니치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도 초기에는 좋았죠. 근데 어느 정도 기능을 충족하게 되면 이게 목적화가 돼버려서 본래의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탈된 시스템이 또 뒤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아닌 부분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지, 바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큰 챌린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상관학 연구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의 이기주의, 폐쇄적인 조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해 주세요. 일본은 대단히 큽니다. 폐쇄됐죠, 조직이. 행정의 조직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행정 안에서도 부처 이기주의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고 행정, 뭐 시민, 기업 간의 조직, 부처 이기주의가 보입니다. 이것을 삶이죠. 이 생활하는 분들 시선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충족해 나가시, 이것을 갱신을 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선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리빙랩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오무타 실전이라고 해서 리빙랩의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리빙랩 데이즈인데 여기서 키노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굉장히 유니크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노올이라고 하는 유럽 단체가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변천사를 리빙랩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말을 했던 거는 유저 드리븐,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영역이었는데 이게 서비스 디자인으로 확대가 됐고, 자 그러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활용이 됐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시프트, 트랜지션, 체인지가 요구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리빙랩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과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리빙랩은 이러한 형태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목소리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료 제가 죄송해요. 일본 자료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한국어가 나와 있어서 잘 못 읽겠는데, 일단 포인트는 사회적 임팩트를 어떻게 충족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리빙랩이라던가 오픈 이노베이션 2.0과 같은 지견을 이러한 장소를 활용해서 공유를 하시고 한일 간의 교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식 가운데 저희가 지역 상생 코 디자인 연구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 조직 안에서도 리빙랩은
오무타 실천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고, 자,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영역으로 너무 넓거나 혹은 타겟이 너무 많아서 그 층이 너무 달라서 일단 저희는 사회 시스템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해서 별도 방법론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론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앞서 이 국제회의의 자리에서 상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무타 실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쿠오카현 오무타시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은 20년 전이 아니죠. 1960년대에는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있었고요. 대단히 큰 도시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혁명으로 탄광이 폐광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뭐 어느 쪽이냐 하면 이 탄광 산업보다는 고령자분들이 늘어나서 고령자분들의 이런 케어 사업, 돌봄 사업 이러한 부분이 고령자들의 마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인가요? 이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안에서 행방불명이 되시는 고령자 분들도 실제로 20년 전쯤부터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선진적인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치매 마을로 모델 지역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 게 이 후쿠오카현의 오무타시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실천한 부분이 치매 환자분들과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컨셉이었다라고 저는 그 당시 평가를 하고요. 이 치매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주위에 치매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무타에서 20년 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 정신병동의 치매분들 이제 입장을 시켜서 입시를 시켜서 가두거나 일본 전체에서는 그렇게 수용 케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치매분들과 살아가야 할지 이 부분을 탐구를 했고 대단히 선진적인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러한 대응을 폈는데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멤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럼 오무타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한 대응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만의 대응만 하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인구 감소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이 돌봄의 질만 높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산업을 어떻게 부흥을 시켜 나갈지 혹은 시민이 이 마을 만들기 어떻게 관여를 해 나갈지 이러한 문화 조성 부분 이렇게 정체와 연계해서 지역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이러한 실천을 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인데요. 저희 NTT도 이 부분에 참여를 했고 지역의 멤버가 주체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오무타시 행정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을 한다라는 오무타 미래 공동창생센터라고 하는 이 포니포니를 설립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이고요. 이 과제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처 이기주의를 해결을 하는 부분. 이 자치단체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일본에서는 전혀 못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의회와의 관련성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까지 행정의 계획, 관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원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무타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델은 민간이 자치단체와 같은 시선을 일단 갖고 지역 경영의 시선으로 오무타와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같은 시선을 가지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그런 자유도 함께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 과제 해결을 하고 이게 선두에 쓴다라는 것이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보셨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공유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인간의 중심이 되는 퍼스트 센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오무타에서의 치매 사례에서 구축한 인간관 자체를 활용을 해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예를 들어서 산다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때부터 증상이 또 심해지고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자립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지역 안에서 살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개념에 입각한 그런 대응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오무타가 지금 20년 동안 이 치매 활동했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주변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환경과 어떻게 관여를 하면서 그분이 그분 다음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 내에 살아갈 것이냐 이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는 동아시아적인 인간관이 일단 베이스가 되고 있고 저희는 스스로 혼자서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사람과 관여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환경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감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아무리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원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 시스템 혹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슨즈 센터드 시티라는 컨셉을 또 한때 계속 주장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무타의 이런 활동들을 하나 무대를 좀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이 리빙랩적으로 기업과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지역 주민 분들과 혹은 또 이제 오무타 시의 분들 그리고 기업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3자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의 과제만 너무 의존해서 실증 시험만 해버리면 지역 분들한테 이게 연계가 될 것이냐 피실험자적인 입장이 돼버리고 실증 시험만 딱 하고 기업은 빠져버리고 지역이 쇠퇴하는 이거는 잘 볼 수 있는 실증 실험 모델이죠.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시도는 없을까라고 해서 지역 과제가 혹은 오무타시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합한 형태로 과제 설정을 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에서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두근두근 인생 살론이라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포커스를 맞춘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이 지역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은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분이 사회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했을 때 바운스를 찾고 그러한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서 오무타 마을 안에서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이 하고 싶었던 센싱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센싱 데이터도 그분이 본인의 일을 이제 앞으로 이제 테크놀로지를 알아나가는 시대이고 내러티브로 본인을 바라보거나 타인과의 관여 데이터로 알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빙랩의 프로젝트로 이것으로 실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성과를 들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가치로는 앞서 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와의 관여 방식을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신의 방제사 자격을 따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주민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개호시설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 시설의 역할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얘기를 확실하게 들어주는 이런 장소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령자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분들에게 이 두근두근 인생살롱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 입장에서는 치매 예방의 관점에서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예방 정책 관점에서 보면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제로 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이 두근두근 인생살롱을 보면서 굉장히 가능성을 느끼면서 실제로 행정 계획 속에서 이 두근두근 인생살롱에서 얻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그 계획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고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사업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주체적으로 어떻게 센서와 사람을 연계시킬 것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센서가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기업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저 체험을 설계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와 오무타에서 대응을 하면서 주민과의 관여 방식이라든가 필요한 체험 설계라든가 그러한 식견을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단순히 기술만 제공을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역의 사람들과 연계하면서 대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센서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을 시켰습니다. 앞서 나왔지만 그 외에도 이런 건강복지 종합계획에 반영을 한다든가 포괄지원센터, 지역의 삶에 밀착된 서비스를 운영한다든가 행정과 확실하게 파트너십을 맺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사회 시스템 전환 을 봤을 때 이러한 대응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예방을 생각할 때 행정정책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지 않는 정책은 추진했지만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저희는 being wel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웰빙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미 너무 널리 퍼져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웰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향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강 상태가 좋다, 건강 지향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웰빙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상태로 괜찮다, 그 존재를 긍정한다, 아니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다.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being,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상태이다. 그런 형태로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인의 힘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것. 그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돌봄 예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같은 패러다임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이제까지는 개호 사업자라든가 뭔가 기능을 메꾸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왼쪽, 그 오른쪽 초록, 파란색 모델이 됐을 때 그 사람 자체의 의욕이라든가 동기를 환기시키는 이미 세계 널리 펴져 있는 어뮤즈멘트 계열의 기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피트니스 운동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온천 같은 그런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런 모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 제도 자체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는 그런 형태로 컨셉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엔티티 데이터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전개하는 기업과 협동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쪽에서도 앞서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 실제로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흐름을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요. 이것 외에도 아래 구체적인 프로젝트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돌봄 예방 헬스케어 외에도 거주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노동 관련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범위는요, 구체적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것에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공동창조센터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예를 들어서 두근두근 인생살롱이라거나 VR을 활용한 프로젝트라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처럼 어떤 지역으로 존재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과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처하고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업으로서의 관여 방식, 어떤 패턴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앙에 공동 창조 활동이라고 적었는데요. 앞서 실천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 랩, 저희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코크리에이션 활동이 촉진되는 플랫폼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의 이런 부분, 발표나 사례 보고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 전후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역 안에서 앞으로 사회에 대한 그런 이해를 더 깊이 하는 것, 이런 부분과 세트를 추진함으로써 중간에 공동 창출 활동이 사회적 임팩트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관여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업이 메인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개발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활동, 이것을 사회적 임팩트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식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저희 NTT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 부류에 들어가는데요. 공동창조센터와 같은 지역 경영 플랫폼으로서 중간 지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지역의 토양을 갖추고 지역의 비전을 더 깊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한 활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사업 서비스 개발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일단 리서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지역과 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오무타의 멤버와 함께 계속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근두근 인생살롱 같은 건데요. 실제 장소에서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실제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실증, 증거, 가이드라인 공유는 저희 그룹 NTT 커뮤니케이션 등이 프라이버시 디자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또 실험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기술 서비스의 소셜 임팩트를 지향한 활용인데요. 저희의 코디자인 연구소 멤버들이 실제로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그 정보를 가시화한다거나 아니면 탄소 크레딧 같은 매칭 같은 것을 세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얻은 자금을 확실하게 지역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일련의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각각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플랫폼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무타 미래 공동창조센터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인지 정책인지 시민활동인지 어떤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플레이어들을 관여시키면서 활동을 일으키는 것,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무타 공동창조센터입니다. 저희 디자인 연구소도 지역 파트너와 함께 활동을 하고 지역 파트너를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지원을 포함해서 저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기업분들 또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개별적인 지역 활동, 앞서 그 양동의 구멍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눈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 한편 그것만 하지 않는 플레이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부분적인 것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얼리티를 파악하고 정말로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확실하게 연계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 구조의 병목 현상을 해소해 나가는 것, 이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가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검증을 해 나가는 것, 그런 시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제도 설계를 전부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오픈시키면서 시민분들과 함께 코크리에이션을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